안녕하세요. 금성일기 신혜정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읽었던 텍스트는 나스메 소세기의 나는 고양이로서이다인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 가슴에 딱 와닿았던 단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고등유민이라는 그 단어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도락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제가 왜 이 단어가 이제 이렇게 그 가슴에 와닿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지난 이제 10년이 넘게 너무 이제 열심히 그 돈벌이에 이제 치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휴일도 없이 이렇게 이제 돈을 버는 어떤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이제 그 고민을 이제 많이 요새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은연중에, 그러니까 그 돈을 벌 수 있을 때 그걸 벌어놔야지 나중에 이제 노후에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안락한 삶이 보장된다는 어떤 이런 생각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근데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고, 또 이렇게 그 마음적으로 이제 갈등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소세끼가 말하는 어떤 이런 그 도락이라든지 고등유민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이때까지 가치롭다고 생각했었던 어떤 의미를 얻었던 것하고 좀 다른 삶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관심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세끼가 말하는 고등유민, 그리고 도락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럼 도락적인 어떤 삶은 저에게 이제 도락적인 삶이란 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고등유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고학력 백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정말 그 시대에, 그러니까 소세끼 시대에 대학을 나왔으면서도 어떤 일정한 직업 없이,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세끼의 이제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인물 유형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그 내용 안에도 미학자 메이테이라든지 아니면 이학자 간게스, 그리고 철학자 도쿠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생각을 할 때 백수라고 하면 하는 일 없이 정말 빈둥빈둥거리고 또 게으른 사람들을 이제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그 소세끼가 말하는 고등유민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일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 친구인 중학교 교사인 구샤미 집에 거의 매일 모여서 같이 이제 자신의 공부거리라든지 아니면 관심사를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잡담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연극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회를 개최해서 이제 외부 사람들을 초청해서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한 분야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어떤 이런 분야, 여러 분야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그 활동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지내는데요. 또 그리고 이런 활동을 또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강의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모임,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모임에서 유일한 이제 정규직이 구샤미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구샤미 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정말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밥도 얻어먹고, 또 어떨 때는 거기서 이제 간식도 얻어먹고 이러면서 지내는데, 그 주는 사람도 그렇고 또 얻어먹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기가 죽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정말 너무 뻔뻔스러울 만큼 당당한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는 이렇게 주고받는 것에 대한 어떤 자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예의라든지 거칠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없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면 가져야 되는 어떤 직업, 이런 것들도 이 사람들은 갖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금력이 워낙 판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제 돈을 쫓는 어떤 이런 시대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 또 연연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통념을 깨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책을 읽으면서 이 소세끼가 이 고등유민들을 좀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대적인 프레임으로 그들을 해석한 거죠. 근데 책을 이제 자꾸 읽고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는 모습이 저에게 이제 다르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새끼도 이렇게 그 사는 어떤 사람들의 그 예로 그 예술가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술가들을 이제 예를 들면 과학자라든지 이학자 그리고 뭐 미학자 또 작가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어떤 도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소새끼가 말하는 어떤 예술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대중의 인기라든지 그리고 명예 그리고 돈에 이제 그 편승하는 그런 것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자기 언어로 자기 스타일대로 어떤 자기 삶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이제 예술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적인 그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내 언어로 내 삶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소새끼가 말하는 예술가이고 또 소새끼가 말하는 어떤 도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소새끼는 자신의 강의, 그러니까 도락과 직업이라는 자신의 강의에서 도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락이라는 건 자기 본의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본성에도 맞을 뿐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자기를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활력이 많이 소모가 되고 또 그 이제 그렇게 활력을 소모해서 이걸 이제 유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돈벌이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것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이거에 반해서 직업이라는 건 원래 처음부터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어떤 삶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타인 본위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새끼가 왜 그러면 도락이라든지 그리고 뭐 고등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소새끼가 살던 시대는 그때 이제 근대화가 막 시작됐던 어떤 시기, 그러니까 그 메이지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구에서 초기 자본주의들이 막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다음에 돈을 벌어서 자본을 축적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명예를 얻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의미를 두고 그런 것들을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행복이라든지 어떤 안락한 삶, 그 다음에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물질적인 요인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삶보다는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자본을 축적하는 어떤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가치를 뒀죠. 근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가치를 두고 노동에 의미를 두었던 이런 것은 근대 이후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오히려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은 비천한 노예의 어떤 삶이었고 자기 자신을 좀 이롭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이런 귀족들의 어떤 삶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여가 시간을 갖고 또 어떤 창조적인 일에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소새끼는 여기에서 이제 고등유민과 도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나한테 가치 있는 삶 그리고 나를 이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지금 이제 소새끼가 살던 시대에는 굉장히 획기적일 수 있어요. 파격적이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하는 것, 노동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일만 하는 삶보다는 또 여가를 좀 즐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삶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현대인들이 다 그 도락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웰빙이라든지 뭐 힐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미 이제 상품화되어서 그런 것들을 즐기고 또 내가 이제 그 여가 시간을 보내고 이러려면 또다시 이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본주의 어떤 쳇바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새끼가 말하는 또 이제 가치로운 어떤 삶 이런 것들하고는 점점 이제 멀어지는 어떤 삶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지금 나한테 도락적인 삶이란 건 어떤 것일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정의, 이게 어떤 뜻일까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려고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이제 거듭할수록 이걸 뭔가 어떤 그 하나의 이렇게 좀 틀에 박힌 어떤 이런 그 뜻으로 정의를 내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리고 이 소새끼가 보여주고 있고 또 나는 고양이로서이다의 그 구시아미와 그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 좀 따로 있고 또 내가 새로 구성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지금 내가 있는 어떤 지금 이 공부의 장 이것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서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자기 어떤 언어라든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내고 이런 어떤 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속해 있는 어떤 그 지금 그 곳이 어떤 그 도락의 어떤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른 학인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었던 부분이 그냥 내 앞에 이제 펼쳐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어떤 믿음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믿었으면 그런 것들을 내 삶에서 이제 정말 직접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어떤 용기 이런 것이 지금 어떤 도락적인 삶을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